혹시 이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격 훈련 표적도 김내정자의 얼굴입니다. 저 김관 같은 대결 광인자들 때문에 이제 남성 인민들도 큰 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것만 봐도 북한의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데, 심지어 뭐 특등 호전광이니 괴뢰 패당 우두머리니 이런 소리까지 하죠. 이렇게 북한의 심기를 잔뜩 건드린 분이 누구냐? 바로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장관인데요. 이전 한국에서 지금까지 북한에 갖다 바친 돈은 얼마일까 편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말씀드렸듯 북한의 강경한 대응을 하기로 유명한데, 바로 응징에 들어가라, 거기서 쏠까요 말까요 하지 말고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분쇄를 시켜버려야 합니다 등등 북한을 향한 진짜 사이다 같은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집무실에는 이전에는 김정일과 김격식, 이후에는 김정은과 최룡해, 황병서 등 북한 군부의 수장들의 사진이 걸려져 있었다고 하는데, 북한의 최고 수뇌부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마음을 읽겠다는 그의 의지였다고 하죠. 이렇게 참군인이라 평가받는 김관진 장관이 특히 눈부셨던 때가 있는데, 바로 DMZ 목함 지뢰 사건. 이때 북한이 김관진 장관에게 쪽도 못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의 1급 비밀 김관진 장관 시리즈 DMZ 목함 지뢰 매설 사건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49년 8월 27일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한 남자가 태어나는데요. 바로 김관진. 후에 국방부 장관직에 올라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게 되죠. 그는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8년 육군사관학교 제28기로 입학하는데요. 이 시절 역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육사 기수 중 단 한 명만 선발하는 서독 유학시험에 합격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1년을 마친 이후에 서독 육군에서 졸업까지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렇게 1972년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6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예비역 대장으로 예편했죠. 이후 노무현 정부 때는 합동참모의장,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냈는데, 그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진 직후였죠. 때는 2010년 12월 4일 김관진은 김태형 국방부 장관의 뒤를 이어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는데요. 그는 취임사에서부터 북한을 향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우리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된 김관진 장관은 가장 먼저 연평도를 찾아가는데요. 그곳에서 대대적인 포사격 훈련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뭐 북한을 자극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등등 반대 의견도 많이 나왔죠. 하지만 그는 한마디 합니다. 적이 얕잡아 보면 안 된다. 이후에도 북한을 향한 사이다 같은 발언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응징에 들어가라, 거기서 쏠까요 말까요 하지 말고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분쇄시켜버려야 합니다. 이런 북한을 향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다 보니 북한에서는 그를 곱게 보진 않았는데, 뭐 사격장 표적지로 쓰이기도 하고, 뭐 군견이 물어뜯기도 하고, 뭐 협박도 하고 등등 북한은 김관진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한민국에선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때는 2015년 8월 4일 당시 김관진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벌어진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DMZ 목함 지뢰 매설 사건. 비무장지대 DMZ에서 지뢰로 인해 2번의 폭발이 일어났던 거죠. 당시 수색작전에 8명이 참여했는데 부사관 2명이 지뢰를 밟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주변에 있던 장병들이 빠른 대응을 보여주었고 병원으로 후송도 빠르게 이루어졌죠. 그럼에도 폭탄을 밟은 거다 보니 한 분은 발목 절단, 다른 한 분은 다리 절단을 해야 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아니, 우리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인데 빨리 이 원인을 밝혀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뭐 사건 초기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폭우로 지뢰가 유실되어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터지기 전 10여일 동안은 거의 매일 비가 왔다고 하죠. 그런데 국방부와 유엔군 사령부가 진상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게 북한이 몰래 DMZ로 들어와서 목함 지뢰를 매설해 놓았던 거야. 아니, 우리 쪽 DMZ에 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지뢰까지 매설해 놓은 게 말이 돼? 그래서 한국군은 당연히 이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죠. 그렇게 2015년 8월 10일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대북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확성기를 트니까 북한 이놈들이 를 하기 시작한 거지. 아니, 이게 우리가 한 짓인 게 확실해? 우리 안 했어. 우리가 했으면 뭐 동영상이라도 있을 거 아니네. 그거 좀 가져와 보지 않겠네. 그리고 그제 도발하라고 했으면 뭐 포라도 쌌겠지. 뭐 하러 몰래 들어가서 지뢰를 씁나?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는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라며 위협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8월 20일 북한은 우리 측 대북 확성기를 향해서 진짜 포를 발사합니다. 14.5mm 고사포 한 발을 쏘고 연이어 군사분계선 남쪽에 추가로 평곡사포 3발을 발사했죠. 니네 그 대북 확성기 48시간 내로 안 채우만 우리 군사행동 개시한다. 이
를 했던 건데, 아니 이 북한이 이 를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육군 포병 역시 포를 발사합니다. 155mm 29발을 북측 GP 초소 근처로 응사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연천군 일대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고 전군의 최고 경계태세가 내려집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3군 사령부를 방문했었죠. 그리고는 각 군의 사령관들을 비롯한 참모진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은 군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조치 후보고를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북한 도발에도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북한 입장에서 난리가 났는데, 아니 평소에 이러지 않던 놈들이 갑자기 시게 나오니까 당황했던 거지. 결국 김정은은 그날 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해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죠. 그러면서 뒤로는 노동당 비서 김양건이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은 선전포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태를 한번 수습해보자는 거지 기래. 그러니까 답장 좀 해줘봐. 이런 식으로 접촉을 제의했던 거지. 그런데 김관진 실장은 이 서한을 보고 한마디 하는데, 아니야 너네 당 비서 말고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와야 이 급이 맞지 안 그래? 뭐 황병서? 알겠어. 우리는 총정치국장도 업무가 나가니까 그 통일부 장관 홍영표도 데리고 나오는 게 맞지 않가? 그러면 이게 좀 안 맞지. 그럼 통일부 장관 데려가는 대신 우리 구역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자. 오케이? 오케이. 그럼 좀 이따가 거기서 봅시다. 결국 8월 22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회담은 무려 무박 4일 4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 이어지는데, 우리는 도발 책임자 처벌과 명시적인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합니다. 아니 우리가 안 했다고 너네 대북 확성기 방송부터 중단하라니까? 너네 먼저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고.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대북 확성기 방송부터 중단하시라요. 이렇게 북한은 똑같은 내용만 반복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러는 와중에 북한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뭐 과거의 회담을 생각해보면 북한이 결렬하고 외치면서 결국엔 박차고 나갔잖아요. 근데 굳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던 거야. 그러다 보니 한 관계자는 북한의 엉덩이가 이렇게 무거웠던 적이 없었다 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만큼 북한이 쫄리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잠시 화장실을 가던 김관진을 황병서가 쫓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이 황병서가 상의를 들치면서 붕대를 감은 허리를 보여줬다고 하죠. 김 선생 나 좀 살려주시라요. 황병서 선생 좋은 날 오면 내가 좋은 병원 소개해드리리다. 그래도 협상은 양보할 수 없어. 북한이 잘못한 거잖소. 이렇게 평소 척추 질환을 앓고 있던 황병서는 길어지는 회담에 남측 요구를 줄여달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던 겁니다. 하지만 김관진 실장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죠. 결국 길고 길었던 고위급 회담은 극적으로 타결되었는데, 그렇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회담 결과를 공식 발표합니다. 회담 결과 남과 북은 총 6개 항에 합의를 했는데, 일단 북한이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당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 이에 맞춰서 북한도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고,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죠.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는데, 결국 김관진 실장은 뻔뻔하게 나오던 북한에게서 유감이라는 입장 표명과 함께 현 정부에서는 도발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왔습니다. 물론 고작 유감 표명밖에 못 받아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전에 북한이 유감을 표현한 사건을 보면 사실 사과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북한이 유감을 표현한 적이 언제였냐면 바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북한이 주적인 진짜 이유편에서 언급해드린 사건인데, 북한군이 유엔군 장교를 도끼로 살해한 사건이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미국한테 사과가 아닌 유감을 표명했을 정도였으니 유감 표명이 보통 사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은 선전포고까지 한 북한이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마무리되었죠. 자, 그럼 앞으로 이런 북한의 도발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